전세금 5억, 집주인 사망 후 사라진 돈.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 정말 남 일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전셋집. 계약이 끝나고 이제 보증금 돌려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상속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여권이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21년 3월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지 씨 당시 34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던 그녀는 대치동 아파트를 전세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5억 원이요?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까지 끌어다 모은 돈이었죠.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민지 씨 부부의 출발점이었던 돈입니다. 집주인 박상원 씨는 60대 초반의 점잖은 분이었어요. 계약 당일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2년 후에 전화 주세요. 제가 직접 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도 없고 선순위 임차인도 없었어요. 민지 씨는 안심하고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2023년 2월 민지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낯선 여성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상훈 씨의 딸 박지원 씨였습니다. 민지 씨는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4번의 통화 끝에 겨우 잡은 약속. 3월 10일 아파트 단지 앞 카페. 박지원 씨는 20분이나 늦게 나타났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어요. 부채만 2억이에요. 상속 포기 고민 중이에요. 그럼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민지 씨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3일 후면 이사를 가야 했어요. 새 집 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였거든요. 5억 원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그날 밤 민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속인이 우리는 현금이 없다. 심지어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버티면 세입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상황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판례 정말 모든 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민지 씨 측 주장은 명확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3년 3월 14일 정식으로 만료되었고 상속인들은 그 순간부터 임대인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고요. 게다가 박지원 씨와 오빠 박민수 씨는 2023년 5월 결국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단순 승인을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부채보다 크다는 걸 확인한 후였죠. 그 순간부터 이들은 법적으로 민지 씨의 새 집주인이 된 겁니다. 또 민지 씨는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뒀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꼼꼼하게 갖춰둔 거죠. 6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못 받아 새 집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지원 씨 남매의 입장도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속받은 현금 자산이 없어서 당장 5억 원을 돌려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려고 했고 고의적으로 미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고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면 원고 민지 씨 손을 들어준다, 아니면 피고 상속인들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판단을 눌러주세요. 투표하시고 나면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며 이는 상속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05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의무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현금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 부족은 채무 불이행의 면책 사유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는 게 안 갚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었고 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이 있었음에도 6개월 이상 방치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봤어요. 최종 판결은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그리고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 지급이었습니다. 6개월 이면 3천만 원이 넘는 이자예요. 민지 씨는 판결문을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민지 씨가 이 두 가지를 챙겨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 가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우리는 몰라요 라고 해도 단순 승인을 선택한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법적 집주인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셋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민지 씨처럼 증거와 절차를 갖춰 두었다면 여러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전세 사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